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엄청난 인기 말도 못해요. 나는 평소에 저 정도인데 어제는 탄핵 때문에 더 난리야 그냥. 그래서 당신은 무슨 거울로 보듯이 한반도에 박근혜가 구판이 벌어진다. 출발 안 하셨는가? 출발 안 하셨어요? 한반도에 거대한 구판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구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 아까 나왔죠,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거대한 구판이에요. 구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저런 구판이 일어나냐, 그걸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뭐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책사 한 사람을 의지하고 정도녀지나 제갈량이나 이런 거를, 또 히틀러는 누굴 의지했죠? 게벨스를 의지했죠. 게벨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비선 조직이, 비선 실세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보다는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국회에서 패싸만 하고 서민 입법을 포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망해진 거예요. 망해지니까 초살이 일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모종의 우리가 소고기 파동처럼, 소고기 파동도 조작된 언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소고기 파동 일어날 때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무슨 대학을 다녔죠? 예? 동국대 다녔죠? 그러다가 연세대로 편입했죠? 연세대에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최순실이 딸만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미국 놈 다도해라. 지금 이 우리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동국대에서 연세대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연세대에서 미 국무장관이 추천을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입학을 해요. 특혜 입학을. 그러면 지금 야당 인사들의 자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미국 물러가라 이래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에 여러분들은 놀아나고 있는 거야. 대통령만 헌법에 이중성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중성이 헌법에 보장돼 있어. 이중성이 뭡니까? 국가 원수이면서 또 뭐죠? 행정 수반을 겸하게 돼 있어.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야. 그래서 이걸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래. 알겠죠? 제왕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은 국가 원수, 일본의 왕이야, 천황. 그러면서 일본의 수상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수상이 없고, 수반은 수상을 말해요. 뭐를 두냐? 총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원수와 수반을 대통령이 왜 겸하고 있냐? 분단국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내각제로 놀아버리면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강력한 통수권을 쥐고 있으면 살고 전쟁에 이기는데, 전쟁에 히틀러가 실패한 게 한쪽은 게스타파가 쥐고 있고 한쪽은 군인이 쥐고 있는데, 실제 야전 군인들이 게스타파한테 꼼짝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고난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그래요. 당서기가 파워가 막강하고 군사령관도 힘이 막강해. 그럼 거지에게 있는 군사령관이 높아요? 당서기가 높아요? 당서기가 높아요. 전시 때 당서기가 그럼 못 가, 절로 가, 이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특히 중국과 북한이 당 중심입니다. 당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전 세계에서 당이 있고 그 밑에 정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당석이야. 맞죠? 그러면 북경시장이 있으면 이게 높을까? 북경시 당위원장이 높을까?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시의 전멸이야, 이거. 전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중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성.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력하지. 이거를 쪼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는 전시체제에서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안보 때문에 내각제로 때려치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대통령의 이중성, 이거는 대통령이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왜 개인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은 미국에 갖다 놓고 몸은 한국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비자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쟁 나면 제일 먼저 국회의원이 달아나요. 서울이 수복돼 전쟁이 날 때 청와대에 있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전에 가 있어. 맞아요. 근데 대전에 갔다는 말을 해서 안 해서요? 안 합니다. 국민들이 피난길에 나설까 봐. 또 대전에서 위험하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부산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국민들은 대전에 있는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같이 우리는 당이라는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요. 과도기에서는 당이 앞서 있는데 정치가 민주화되고 발전되면 당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소속만 있으면 돼, 안 돼요? 무소속만 있으면은 국회가 패거리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나라에 전쟁이 날 때는 딱 특징이 첫째, 여야가 목숨 걸고 싸워. 임진왜란이 날 때. 맞아요. 노론소론 죽기 살기로 싸워. 6.25 답변 날 때 민주당하고 이승만 있는 당하고 이제 싸움 붙어 안 붙어? 밥만 먹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때는 요때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야가 싸우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청나라에서 쳐들어오거나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나라를 가서 저 남한산성에 가서 임금이 머리를 쳐박을 때 여야 싸워서 안 싸웠어요? 심하게 싸울 때는 전란이 일어나. 알겠죠?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대상은 누구라고요? 근데 누구를 탄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은 이거를 5년 전에 구판을 예언했다. 맞습니까? 네. 예. 그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냐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IQ 100단위들, IQ 100단위들, IQ 200들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IQ 430은 이거의 약 1억 배입니다. 이게 이 IQ 220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시죠? 아인슈타인 IQ에 내가 1억 배 높은 거예요. IQ가 좀 하나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IQ 430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IQ 430은 우리가 일반 말은 IQ가 높은 사람들을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 이게 IQ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IQ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먼저 됐다 해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위에를 뭐라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통과하고 그보다 높은 자 430. 이 IQ 430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전자가 붙어요. 그죠? 뭐가 붙겠죠? 전능자 있죠? 그러면 이 전능자가 하늘에서 화신으로 오는데
이 전능자가 왔을 때 이걸 우리는 뭐 불교에서는 미륵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종교를 다 좋아해. 기독교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존경하고 스님들도 존경하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좋아하고 종교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불교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하고 뭐 모든 종교를 다 이해를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에 그러면 그걸 뭐냐 초월이라고 그래. 알겠죠? 초종파죠. 그죠? 초종교입니다. 초종교. 모든 종교를 좋아해. 그런데 이 IQ 430은 이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맞죠? 선각자는 뭐죠? 철학자죠. 선구자는 뭐죠? 정치인이죠. 그죠? 그러면 나라의 국가의 5대 요소가 뭐죠? 국가,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 세 번째 이게 국가의 5대 요소예요. 국가 존립의 3대 요소. 국가가 존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국가 존립의 3대 요소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존립을 했는데 기능을 해야 되겠어. 그럼 뭐 해야 되죠? 국가 기능의 3대 요소가 뭐죠? 내가 이제 마치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 정치, 경제입니다. 에? 그러면은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보려니까 여야에서 발목을 꽉 잡고 안 돼. 요소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꼼짝 못하겠네. 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사자방 비리에 붙들려가지고 알짜배기 다 빼먹어버리고 껍데기를 남겨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도움 없이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대한 구판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판 굿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자, 경제 마음대로 안 되죠? 국회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국회의원 때문에 망한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로 방향을 잡아요? 문화. 이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전부 월남, 미얀마, 중국으로 가져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공장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있는 공장도 없앨 날짜만 계산하고 앉아있어. 그냥 우리나라는 실업자는 늘어나. 그리고 공장을 전부 빼가니까 이거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못해. 회사가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엉망이 돼. 그러니까 요 공장을 못 빼가는 건 문화밖에 더 있어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문화를 무슨 공장을 빼가나? 맞아요. 문화는 재벌들이 조금만 투자해주면 문화 융성이 된다는데 누가 그는 보고 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렇게 문화가 융성된다니까 공장 없이도 된다니까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솔깃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화 융성 사업을 하라고 재벌들한테 지시한 거야. 맞습니까? 이거요. 국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문화 융성을 하자. 정치 경제 기대할 거 없다 이놈들. 국회가 이거 식물 상태가 돼서 안 됐어요. 돌파구가 이것뿐이야. 그거 하나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대통령이 문화에 좀 투자해라 재벌은 그게 무슨 개인이 돈 챙기려고 그랬습니까? 탄핵되는 거는 이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국가의 5대 요소를 모르는 사람이 99.99%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주면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떼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 그래요.
물이 없네. 물이 없어. 아, 여기 물이 있구나. 물이 있구나. 물이,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시계 봐가면서 하는데 벌써 4시 반이네. 빨리 해야 되겠네. 예. 분야의 3대 요소를 아는 사람? 물어보나 많아죠. 철학. 오늘 여기 스님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종교, 과학. 그러면은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국가는 분야별로 철학 분야가 있고 종교 분야가 있고 과학 분야가 있어. 이게 국가의 분야의 3대 요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선 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과학이 돈 좀 되는 거죠. 근데 과학을 발전시키려니까 정치와 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요거 못 써먹죠. 종교, 경제와 관계없죠. 철학, 종교, 국가, 경제와 관계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앞만 봐도 땅덩어리를 있고 주권을 있고 국민이 있는데 써먹을 게 없어. 문화로 타켓트가 꼽히는 거야. 맞겠죠? 에? 국가 목표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요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더 물어보나 많아야 더. 우리 국가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가 나아갈 목표를 바라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융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먹거리.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면 외국에 잘 팔리잖아. 그죠? 중국에서 조금 탄압을 하고 있지만 국가 목표의 3대 요소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정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이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대학에 가면 여러분의 목표가 있고 진리, 정의,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학문의 대학생들이 가야 될 목표야. 진리를 위해서 가라. 정의를 위해서 살아라.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맞아 맞아요? 이게 있듯이 국가도 목표가 있는 거야. 진리, 정의. 세 번째가 뭐죠? 평화입니다. 국가는 대학교하고 달라요. 알겠습니까? 진리와 정의와 자유는 대학생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국가는 대학생보다 목표가 높아요. 평화, 세계 평화, 인류의 평화, 남북 평화. 맞아요?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내밖에 없어. 내밖에. 그래 놓고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될 200만 촛불이 청와대 여자 한 사람한테로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을 심판하는 거야. 맞아요? 내가 맞아 안 맞아요를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자꾸 하게 되네. 에? 아 이거 왜 그래? 답답하니까. 에? 그럼 뭐 노무현처럼 뭐 맞습니까? 맞고요 이런 거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리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되네. 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 우리 인터넷에 우리 신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세월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좀 돌려봐요. 우리 한민족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100년 후 한국의 모습. 이게 어디 신문에 난 거죠? 100년 후 한국의 모습은 인구 반토막 나고 노인이 43%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이 소리야. 인구는 2천만, 노인이 1,000만. 젊은 애들하고 다 합쳐봐야 거기 나머지 1,000만. 그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섬나라로 둔갑해가 망한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없어지는 나라 1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65세 이상은 70만 원씩. 요거 65세 이상 왜 70만 원 주려고 했을까요?
왜 부부 140 주려고 했을까? 내가 서울에 14살 때 와서 남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빌딩이 한 개도 없어. 전부 여기저기서 김만 모락모락 나고 폐허야 6.25 400년. 그런데 지금 이 길에 보이는 노인들이 전부 벽돌 날르고 빌딩 다 짓고 설계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는 고개를 못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든 사람 앞에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돼. 서울만 그렇게 복구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노인들이 다시 다 새 걸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재미있게 살지도 못하고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핸드폰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재밌게 논 적이 없어. 해외여행도 못 가봤어. 그런데 밥도 안 먹고 자식 새끼들 공부시켜놨더니 저거는 해외여행 밥 먹듯이 다니고 저거는 맘 돌아다니고 또 취직을 못해가 손 벌리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주지만은 65세 이상 70만 원씩 부부 140만 원을 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젊은 애들한테 채통이 선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자식들을 기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65세가 넘어서 100살까지 때끌이 걱정하거나 서민으로 노인을 살게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치인들 300명이 뺏어가는 돈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뒷돈 대주느라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이 노인들에게 70만 원씩 줘서 140을 주면은 자식들하고 불화가 없어져. 맞아 맞아요? 그러면 노인이 혼자 살면 70만 원 맞아 맞아요? 70만 원 받죠? 혼자 살면? 그러면 독신 노인이 없어지는 거야. 가나무대 가서 할망구라도 하나 붙들어 가지고 딱 혼인신고만 하면은 140이 나오니까 아파트 유지비도 되고 생활도 간신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놀러만 다녀도 또 다른 거 조금 나오니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 그때 이거는 25년 전에 70만 원이니까 지금은 한 100만 원 내가 주겠죠?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한 100만 원 노인 한 사람당 주겠는데, 이 돈을 주는데 국민 배당금을 한 사람당 150만 원 줘 안 줘요? 그러니까 250만 원 수입이 있어 없어 노인이? 그러니까 노인치고 중산층이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습니까? 두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은 100만 원 받는 데다가 얼마나 나오냐? 150만 드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냐? 250이야. 두 사람 살면 거기 100만 원이 더 추가돼. 그러니까 노인이 중산층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집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돼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목표가 진리 정의인데 노인들 점심 굶겨놓고 뭐 정의를 했다고? 노인들 라면이나 먹게 해놓고 뭐 정의를 지켰다고요? 그러면 국가 목표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도둑놈들, 5% 상류층들 뭐 주사 맞고 뭐하고 막 저것끼리 잘 나가라고 우리는 뺑치고 고생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리 정의가, 평화가 국가 목표면 평자가 뭡니까? 자, 평등할 평자. 요게 저울입니다. 저울에 줄을 올려놓으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무게가 맞아 맞아요? 이 저울에 요런 무게를 요만한 거 얹었으면 요도 요만한 거 얹어야지. 그래 안 그래? 이게 평이에요. 평.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다가 화는 뭡니까? 평화. 벼입니다. 벼화자. 벼를 백성의 주둥아리에다가 입에다가 똑같이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많이 넣어주면 여기는 평자가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벼를 사람 입에 넣어주는데 똑같이 넣어주는 걸 평화라고 그래. 아니 큰 아들은 많이 주고 작은 아들은 적게 주면 싸워 안 싸워?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저울의 무게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말은 쌀을 골고루 배급을 해줘야지 누구는 굶겨놓고 누구는 가져가고 그러면 평화가 깨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 이것이 평화가 없어지면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 이 평화와 전쟁은 뭐의 차리냐?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요만한 상속냉이라면 형제끼리 싸우죠. 그와 같이 부모가 똑같이 놀아주면 안 싸우는 것처럼 이 국민들이 목표가, 국가의 목표가 진리, 정의, 평화면 이걸 실천해 줘야지. 부자는 막 거액없어적으로 말이야. 20년 전에 모 암흑에 정 암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조야. 몇 배 늘은지 압니까? 정봉준 씨가 재산이 몇 배 늘은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돈 좀 가지고 있던 게 여러분 그렇게 몇천 배 늘어났나요? 안 그래요. 부자는 기약 없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걸베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평화 빵점, 진리와 정의와 평화는 온데간데 없다. 그럼 누가 나타나요? 이렇게 진리와 정의와 평화가 짓밟혀버렸다. 누가 나타납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누구요? 그러면 나타났다 할 때 뭐로 그 사람을 나타내야 돼? 투표에다 실어야 돼? 안 실어야 돼? 투표 혁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총칼 혁명을 하면 안 됩니다. 폭력으로는 안 돼. 뭘 해야 돼? 투표로 뒤집어 버려야 돼. 투표로 혁명을 해야 되는데 탄핵 전국에 탄핵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엉뚱한 사람 탄핵해놓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대통령 되면 탄핵 제도는 헌법에서 없앨 겁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는데 누가 누구를 탄핵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서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서 아무리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까지 갔어도 대통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100%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세월호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하고 죽은 승무원이 이름이 뭐죠? 박지영 여승무원이 여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자죠? 그 다음에 또 학생 구하다가 죽었죠? 또 하나 최영이 이 사람이 학교 교사였죠? 단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생 구하다가 죽어 안 죽어요? 자기 혼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그런데 물속에서 같이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죽었냐?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해. 그래서 여자가 사업하고 남자가 사업할 때 부도 내는 사람은 90%가 남자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자가 부도 내는 확률은 아주 적어요. 왜?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여자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손으로 키웠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염색체는 완전 염색체 XX야. 남자 염색체는 XX에서 요 다리 하나를 여자한테 갈비뼈 하나를 줘 안 줘요? 줘버리니까 남자는 병신이 돼가지고 XY야. 그러니까 요게 없으니까 남자는 언제나 요걸 찾아서 여자한테 내놔라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자만 쫓아다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 거를 가져갔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갈비뼈 하나 떼서 여자한테 주죠. 그게 요 염색체야. 요 염색체를 여자한테 줬다는 게 성경에 나와. 불경에도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과 불경에 남자의 것을 하나 뽑아가 여자한테 줌으로써 여자는 완전 염색체가 되고 남자는 불완전 염색체야. 그래서 남자는 옆에 여자가 없으면 항상 차량 맞아 보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한테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여자를 대통령 만들어 놓고 여자 300명의 남자 국회의원들은 저거가 경제를 다 망쳐놓고 저거가 부정부패 원흉이면서 그 여자 한 사람 그거 그냥 조금 뭐 좀 잘못했다 그걸 내 말 이해갑니까? 네. 적어도 우리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게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영 승무원과 최혜영 교사는 이랬는데 남자 승무원과 남자 교사들 달아나서 안 달아났어요? 싹 다 달아났는데 변복을 해가지고
아주 선장은 환자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달아났어. 선장 아닌 것처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더로서 목 다 벗어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은 부도를 잘 낸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국가 미래의 3대 요소. 뭐 이거 조금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노.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된다는데. 자, 국가 미래의 3대 요소는 뭐죠? 네? 아니, 내가 이거 5가지를 묻는데 여러분들 입에서 한 개 답이 안 나와. 저 김고문님 뭐예요? 뭡니까? 아니 우리 국가가 미래의 3대에서 국가가 뭘 향해서 지금 가고 있냐 말이야. 이거는 목표고 국가가 미래를 향해서 뭐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거 내가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을 정신 지도자,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회만 들어가는 게 한 3,000명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걸 가르칠 거야. 알겠습니까? 네. 국가가 뭐라는 거 이런 거 물으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근처에 가지를 못하네.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합시다. 이게 뭐요? 화합이야. 화합은 별을 아주 합당하게 지불해 줘야 돼. 사람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게 합자예요. 알겠죠? 사람의 입에 별을 넣어주는 걸 화합이라고 그래. 밥을 안 먹였는데 화합이 됩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가 집에 놀고 있는데 생활비 안 주는데 화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당장 주먹이 날라와요. 그래 안 그래? 제가 말하는 게 좀 재밌게 하느라 그런 거니까 뭐 여자가 폭력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안 보이는 주먹이 날라와 여기 얼굴에. 그러면은 화합이 우리가 이 세상 평등하게 사람 입에다가 밥을 넣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그럴 때는 합이 되는 거야. 궁합. 알겠죠? 궁합이라는 건 뭡니까? 궁합이라는 건 여자와 남자의 섹스가 맞다는 거야. 궁합은. 그러니까 성격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은 저 사람만 보면은 끌려. 그럼 그게 궁합이 맞는데 궁합에 맞은 게 하나도 없으면 부모가 소개하는데도 맨날 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는 중매 결혼한 사람과 연애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거는 중매 결혼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씨가 중매 결혼했죠? 홍나이하고 이렇게 홍나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효도의 3대 효도. 3대 효도는 뭐라 그랬죠? 물효, 심효, 대효인데 그러면 물질 효도나 마음 효도나 이거 자식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의식주 해결해주고 자식을 손자 손녀 잘라주고 크게 성공해가지고 대효는 부모에게 부모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효도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심효, 물효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부모가 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건희 씨는 홍나이 씨하고 결혼했어. 그래 안 그래요? 중매 결혼했어 안 했습니까? 그 이걸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나이에는 애들의 판단력이 허려 안 허려요? 허련데 얘들이 자기들께 90% 부모님 생각은 10%도 안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혼하는 거야. 연애 결혼이 되면서부터 절반 이상이 이혼이 되는데 가능하면은 부모님을 심효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맞을까? 그러면 내가 외동딸이면은 내가 외동딸인데 우리 집에 아빠 엄마가 있어. 근데 내가 결혼할 때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맏아들인데 마음에 드네. 그럼 덜커덩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습니다. 맏아들이 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외동딸이면은 가라면 막내 아들하고 하는 게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데 엄마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친정 엄마 아빠는 생각도 안 하고 지 마음에 든다고 그냥 대학에서 자기 옆자리에 앉으네 하고 꼬드겨 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려.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엄마는 내 살아가는데 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엄마는 속으로 야 우리 늙어서 오갈 데 없겠구나 요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야 내 늙어서 니한테 있어야 되는데 니가 그런 남자 만나면 우리는 니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자기 처지에 맞게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심효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남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실패율이 중매보다는 높아요. 중매한 사람들은 여기다 또 연애가 플러스 돼 안 돼?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의 국민들은 판단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허경영 강의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면은 화합 다음에 자 화합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융합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예? 자, 이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점은 이 우리의 융합은 뭐 어려운 거니까 화합과 융합과 소통 있죠? 소통에서 실패한 거야. 소통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통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쿠판이 생긴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미래 요소, 이 미래 요소나 국가의 목표나 국가의 분야나 국가의 기능이나 국가의 존립이라는 이 국가의 5대 요소, 이것이 지금 현 정국하고 내가 오늘 비교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